자, 팀이라는 걸 이끌어 가시는 리더로서 이런 모습을 한번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바가 있으실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는 뭐 당연하실 거고, 나는 저런 사람이 아니야라는 것도 당연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리더십이 무너진 조직에서 저런 성희롱이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희롱이라는 건 반드시 성적인 놀림으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항상 폭언이나 아니면은 인격 모독과 함께 동시에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리더십이 무너진 조직에 성희롱도 있다라는 국회의원들이 겁니다. 사고 많이 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잘못된 권력 과시욕 때문입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권력을 갖고 싶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나 여기 있다라는 거, 나 이만큼 권력이 있어, 니들 내가 말했을 때 꼼짝 못하지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하는 권력 과시욕이라는 걸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희롱이라는 거는 단순히 성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권력 과시욕의 표출이라는 겁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요, 아까 우리 박현정 대표 있었죠, 서울시향. 그분은 남자도 아니에요, 여자예요. 여자도 권력을 잡았어요. 여자가 대표고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분이 갖고 있었던 건 뭐예요? 권력 과시욕이었던 거예요. 내 자리에 어떤 놈이 앉아 있었다고 기분 나빠서 노발대발 난리치고 욕하고 난리가 났던 거죠. 사실 부하 직원이 자기들끼리 친구들끼리 친하다고 욕설 주고받는다 하더라도 사내에서 그런 거 제지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자, 높은 사람이 대놓고 이 새끼 저 새끼 저능아 뭐 이런 소리까지 나왔잖아요 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제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너희들이 알아서 나한테 맞춰야 되고 너희들이 알아서 나한테 길 거야 라는 걸 그분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성희롱인가요? 악수가 왜 성희롱일까? 이걸 왜 물어보나 그랬더니 신체 접촉이 있으면 성희롱이라며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신체 접촉 없이 그동안 살진 않으셨을 거예요. 어느 분들을 만나시건 간에 비즈니스 매너로서, 비즈니스 인사로 악수는 다 하고 사셨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였어요. 뭔지 아시죠? 악수하면서 요거. 자, 이게 40대 이상들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잘. 근데 20대들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 많이 알아요. 자, 미국 드라마, 해외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보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알고 있는데, 이 의미는 서양에서는 너 오늘 밤 나랑 같이 자자,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은 이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끔찍한 일이 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모르죠. 그냥 장난이잖아요. 나 그냥 장난한 건데. 성희롱 피해자들의 성별을 보면 여성이 한 70%가 넘어요. 그리고 남성도 28.1%면 거의 30%에 육박한다는 겁니다. 이 통계 역시도 매년 조사를 해보면 남자 피해자가 한 30%, 여자 피해자가 한 70% 정도로 거의 매년 나타나게 됩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 한 30% 정도는 성희롱의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겠느냐? 이분 역시 상사나 사업주로부터 당합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남자분들도 성희롱을 남자에게 당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여자분들이 남자에게 성희롱을 하는 경우는 통계 자료를 뒤져보면 한 1몇 %밖에 되지 않아요. 자, 남자 상사가 여자 부하 직원한테 하는 게 한 93% 정도 되고요. 그리고 5% 정도는 남자 상사가 남자 부하 직원한테 합니다. 여자 상사가 남자 부하 직원에게 하거나 여자 상사가 여자 부하 직원에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경미하게 한 1, 2% 정도밖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건 국가인권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의 자료예요. 그렇지만 여기 보셔서 알겠지만 남자들도 30% 정도가 성희롱을 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남자분들이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데서 도움을 받는 자료는 없었을까요? 남자분들은 쪽팔려서 어디 가서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팀 대 팀으로까지 사건이 비화가 됐을 때는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팀 간의, 조직 간의 경쟁까지도 갈 수 있고 조직 간의 갈등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죠. 피해 근로자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리고 그 행위자라고 말을 합니다. 성희롱에서는 가해자라는 표현보다는 행위자라는 표현을 하는데, 가해자는 이제 범죄일 때, 특히나 뭐 성추행 같은 경우에는 범죄 사건일 때는 가해자라고 말하지만 이건 민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행위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이런 심리적 부담감 같은 걸 느낄 수 있도록 회사에서 압박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회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런 사람이 한 층에서 같이 근무를 한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옆에 팀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라는 거, 근데 내
팀장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사람은 일할 의욕이라는 게 굉장히 떨어지겠죠. 무조건 네가 참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옆에 놈이 그런 놈이니까 넌 그냥 네가 똥 밟았다 생각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과연 내가 내 팀장을 믿고 계속 따르고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성희롱 상황하고 대응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면은요. 자, 어떤 상황에서 당했는지를 물어보면 그냥 업무 시간 중하고 회식 자리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회식 중에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도 않다는 거예요. 그냥 일상생활 중에도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물어봤을 때 62.5%가 그냥 참고 넘겼다는 거예요. 그냥 참고 넘겼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말을 못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 있죠. 똑같이 해줬다가 6.6%입니다. 자, 어떻게 똑같이 해줬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똑같이 해줬다도 있고요. 사과받은 경우는 거의 10% 내외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소셜 커머스에서 지금 1위, 2위 하는 업체죠. 업체 이제 초기에 런칭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이었어요. 그때 매출의 50%를 담당하고 있던 영업사원이 사내에서 성희롱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딱 저질렀을 때 이 여자분이 당했어요. 피해자는 여자분이셨어요. 이 여자분은 고민을 했죠. 이걸 회사에 말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랬을 때 이분은 회사에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회사에서도 고민을 했겠죠. 과연 이 우리 회사 매출의 50%를 담당하는 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를 우리가 회사에서 과연 징계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했겠죠. 회사에서도. 어떻게 됐을까요? 회사에서는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고 그분을 경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국 이제 퇴사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다면 회사 매출의 50%를 담당하는 그 사원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랬다면 그 회사가 망했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쿠팡이라는 회사를 여전히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 직원 하나가 빠져나감으로써 오히려 안에 남아있던 직원들의 생산성이 더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직원들이 회사가 우리를 믿어주는구나. 회사가 내 편이구나. 라는 걸 믿기 시작을 하고 이 사람들이 더 목숨 바쳐서 일을 하더라는 거죠. 특히나 신생 초기에는 직원들의 한 명 한 명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더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1위, 2위 하는 소셜 커머스 업체가 되어 있는 거죠. 자, 회사가 내 편이라는 거, 회사가 나를 믿어준다라는 걸 직원들이 인지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리더들이 해줘야 될 일은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바로 이거죠. 부하 직원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겁니다.